무술 베이스 파이터가 종합격투기 무대에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MMA가 발전할수록 타격과 그래플링 모든 분야를 잘해야만 하고 무엇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되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스타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톰슨은 가라데를 전면에 내세운 자신의 격투 스타일이 킥복싱과 종합격투기 무대 모두에서 통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한 선수입니다. 살짝 구부정한 포즈로 싸우는 일반적인 파이터들과 달리 허리를 꼿꼿이 세운 업라이트 스탠스에 옆을 보고 선 자세로 쇼토간 가라데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톰슨은 UFC에서 가장 강자들이 많은 체급으로 평가받는 웰터급에서 타격 능력만큼은 월등한 우위를 보여주었고, 반듯한 외모에 어울리는 겸손한 인품으로 안티팬 하나 없이 오랫동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1983년생인 톰슨은 격투가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접어들었음에도 최근 지오프 닐까지 압도적으로 잡아버리며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UFC 웰터급의 타격 스페셜리스트이자 뼛속까지 무도가 그 자체인 사나이 스티븐 톰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983년 2월 11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심슨빌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스티븐 톰슨은 태어나자마자 진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레이 톰슨 씨는 젊은 시절 프로 킥복싱 선수로 활동했으며 18살 때부터 가라데를 수련하기 시작하여 도장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톰슨은 3살 때부터 켄포 가라데를 배우기 시작했고, 또래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숙제까지 도장에서 할 정도로 하루 종일 가라데를 배우며 도장에서 살다시피 했는데요. 특히나 2살 터울인 누나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매일같이 스파링을 했습니다. 심지어 톰슨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다툴 때조차 이를 말리지 않고 집안 한복판에서 겨루기를 시킬 정도로 무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자신보다 몸무게가 훨씬 많이 나가는 누나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던 톰슨은 지겹도록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가라데 훈련에 매진해야 했죠. 그렇게 가라데를 배우던 중 10살 무렵이 되자 운동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춤과 노래의 소질을 보였던 톰슨은 음악에 더 관심을 가졌고, 이내 스티비 원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초등학교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죠. 참고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원더보이라는 별명은 격투기 때문이 아니라 가수 스티비 원더를 뺨치는 가창력이 있다 해서 따온 것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랍니다. 비록 반강제적이라 할지라도 톰슨의 가라데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톰슨은 16살이 됐을 무렵 어느새 누나와의 대련에서 맞지 않을 정도로 실력이 늘어나 있었죠. 이를 간파한 아버지는 26살의 가라데 고수를 데리고 와 스파링을 시켰는데요. 놀랍게도 톰슨은 너무나도 여유롭게 20대 청년을 제압해버렸고, 이 계기로 자신감이 생겨 파이터의 길을 갈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라데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목을 습득했습니다. 10대 때부터 이미 레슬링 훈련을 꾸준히 받았고, 훗날 자신의 매형이 될 카를로스 마차도에게 주짓수도 배우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마추어 킥복싱 시합에 출전한 톰슨은 엄청난 성적으로 대회를 휩쓸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지역 토너먼트 대회 3번의 우승과 16번의 아마추어 챔피언 타이틀을 따냈고, 프로 경기를 가지고 싶어도 상대들이 모두 피하는 바람에 시합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프로 킥복싱 무대에서 쌓은 전적은 무려 57승 무패 46KO! 톰슨은 원거리 킥과 쫓아 들어가는 펀치러쉬로 상대방을 모조리 제압했고, 다양한 타격 테크닉과 KO 파괴력까지 겸비한 난공불락의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티븐 톰슨은 캠포 가라데와 킥복싱을 수련했지만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는 쇼토간 가라데스러운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는 선수입니다. 쇼토간 가라데는 앞뒤 보폭이 넓은 스탠스의 가드를 내린 자세, 원거리에서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 치고 들어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려면 쇼토간 가라데가 무기를 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술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긴
칼을 들고 있기에 처음부터 거리를 넓게 잡는 것이고, 가드를 올리고 있으면 칼에 베일 수 있기 때문에 팔을 내리고 싸우는 것이죠. 또한 단숨에 거리를 좁혀 일격의 끝장을 내야 하기 때문에 두 발이 걸어 들어가는 스텝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을 격투기로 옮겨서 본다면 MMA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싸우며 단타보다는 연타가 더욱 중요한 킥복싱 무대에서는 쇼토칸 가라데보다는 극진 가라데가 더욱 효과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K1 같은 여러 킥복싱 단체에서도 쇼토칸 가라데 출신의 선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톰슨은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킥복싱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죠. 이렇게 톰슨은 킥복싱 무대를 점령했으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킥복싱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길 원했죠. 그렇게 그는 최고의 파이터가 되겠다는 목표로 MMA 무대에 진출하는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종합격투기 데뷔전을 치른 톰슨은 파이트 파티라는 단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리가 나올 때마다 과감한 킥 공격을 적중시켰고 차원이 다른 타격 실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해버렸죠. 다양한 킥을 비롯하여 펀치 카운터까지 갖춘 톰슨에게 상대는 접근조차 하지 못했고 2라운드 만에 KO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MMA 데뷔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치른 5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한 톰슨은 곧바로 UFC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UFC 두 번째 경기에서 그는 네임드 선수인 맷 브라운을 만나 생애 첫 패배를 기록했죠. 톰슨은 1라운드부터 여러 차례 테이크다운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주었는데요. 맷 브라운은 본인의 장기인 진흙탕 싸움으로 톰슨을 몰고 갔고 경기는 체력전으로 이어지며 끈적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양 선수는 좋은 펀치들을 주고받았으나 깔끔하게 싸우는 톰슨의 경기와는 거리가 멀었고 브라운이 결정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내며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패배 이후 스티븐 톰슨의 기량은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그는 펀치든 킥이든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카운터를 집어넣었으며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죠. 원거리에서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 일격에 끝내는 쇼토칸 가라데의 진면모를 보여주며 2연승에 성공했고 당시 전적 11승 3패로 UFC 네 번째 경기에 나선 로버트 휘테커를 만나 3연승에 도전했습니다. 정상급 타격가인 두 선수는 수준 높은 공방을 벌였죠. 휘테커는 톰슨의 치고 들어오는 펀치러시를 경계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도록 무게중심을 뒤에다 두었고 톰슨은 타이밍을 적절하게 끊어주면서 휘테커가 마음 놓고 압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킥을 섞어주고 부지런하게 스탠스까지 바꿔주니 휘테커 입장에서는 타이밍과 거리를 잡기가 갈수록 힘들어졌죠. 이를 뚫기 위해 앞손으로 상대의 팔을 건드려주고 2-1으로 이어지는 고급 테크닉까지 보여주었으나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카운터를 허용하며 꾸준하게 데미지가 쌓여갔습니다. 초조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볍게 잽부터 맞춰주는 휘테커. 카운터가 나올 것을 예상해 던지면서 사각으로 빠지는 동작으로 잽 싸움의 우위는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인류 타격가인 톰슨은 1라운드가 끝나기도 전에 이를 간파했고 패링 카운터 잽으로 휘테커에게 반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톰슨은 휘테커가 빠질 때 상체가 뒤로 젖혀지며 밸런스가 무너지는 찰나의 타이밍에 길게 뻗어 카운터를 꽂아 넣었고 그로기 상태인 휘테커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며 1라운드 만에 KO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공방을 주고받으며 상대를 재빠르게 간파하고 이를 곧바로 공략해버린 톰슨. 수준이 남다른 그의 타격 레벨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톰슨의 타격쇼는 이어졌습니다. 당시 하락세였던 앨런 버거를 상대로 카운터 위주의 운영을 들고 나온 톰슨은 라운드 초반 앨런 버거의 강펀치를 허용하며 경기를 내줄 뻔했으나 9-1승으로 살아났고 테이크다운 시도를 무위로 돌려내며 흐름을 잡기 시작. 체력이 소진된 앨런 버거에게 마음 놓고 펀치를 휘두르며 피니시를 노렸습니다. 심지어 뒤돌려차기 KO에 성공해 보너스까지 챙기게 되었죠. 톰슨의 타격 실력은
UFC 상위권에서조차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전 웰터급 챔피언 조니 핸드릭스를 만나 안타까워서 보기가 힘들 정도의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는데요. 날의 차기로 포문을 연 톰슨은 핸드릭스에게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자신의 거리를 유지했고, 마음먹고 시도한 테이크다운 시도마저 완벽하게 방어해내며 때려눕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음 편하게 치고 들어가는 펀치러쉬와 여유롭게 꽂아넣는 카운터, 뒤차기에 이은 콤비네이션까지 퍼부으며 전 챔피언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방 위에서 압도해버리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죠. 그렇게 6연승을 쌓으며 챔피언이 될 만한 기량을 보여준 톰슨은 타이틀전을 향한 마지막 길목에서 로리 맥도날드를 만났습니다. 당시 맥도날드는 로비 라울러와의 타이틀전에서 UFC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를 만들어냈고, 모든 영역이 탄탄한 웰라운더에다 183cm의 큰 키로 톰슨과 체격적인 차이도 없었기에 누가 이기던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톰슨은 이 경기에서 다소 지루하지만 자신의 게임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빠른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톰슨에게 먼저 들어갈 만한 엄두가 나지 않았던 맥도날드는 원거리에서 대치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사소한 공격 시도에도 모두 카운터로 반응하는 톰슨을 상대로 꺼내들 만한 무기가 충분치 않았죠. 결국 기습적으로 하체 관절기를 노려보았으나 쉽게 간파당했고, 원거리에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톰슨이 경기를 지배해 나갔는데요. 양발을 옆으로 두고선 톰슨의 스탠스는 앞뒤 움직임에는 용이하지만 좌우 움직임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톰슨은 사각으로 빠지는 스텝마저 능수능란하기에 어쩌다 거리가 좁혀져도 이를 안정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었죠. 심지어 근거리에서조차 펀치 공방에서 정확한 타격으로 우위를 점한 톰슨은 5라운드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7연승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타이틀전까지 치르게 된 톰슨, 당시 챔피언이었던 타이론 우들리는 지금까지 상대했던 선수들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발력을 품고 있음에도 케이지에 등을 대고 받아먹기를 좋아하는 우들리는 선제 공격보다는 카운터를 노리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였고, 톰슨 역시 우들리의 한방 파워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기에 섣불리 들어갈 수 없었죠. 또한 정상급 레슬링 실력을 갖춘 우들리의 태클까지 생각해야 하는 톰슨은 기존에 보여주었던 다양한 원거리 옵션마저 마음 놓고 시도하기에는 부담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들리 역시 톰슨의 재빠른 펀치 카운터 때문에 러쉬 타이밍을 잡기가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장기가 맞물리며 계속해서 탐색전이 이어지고 대체적으로 지루한 상황 속에 가끔씩 유효타가 터지기를 반복하는 듯 했으나 4라운드에 느닷없이 오른손이 터지며 우들리의 개양권이 발동! 오랜 시간 동안 쏟아지는 구타를 톰슨이 견뎌내며 경기가 달아오르게 되었습니다. 4라운드를 버텨낸 톰슨은 다시 리듬을 찾았고 5라운드 종료까지 팽팽한 승부는 이어졌는데요. 4라운드에 위기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적극성이 부족했던 우들리와 뭔가 확실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한 톰슨의 경기는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를 선언. 결국 두 사람의 2차전이 곧바로 추진되어 재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두 선수 모두 카운터 위주의 경기를 선호하고 장기가 맞물리기 때문에 지루한 경기가 나올 게 뻔해 보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차전으로 인해 서로를 더욱 경계하게 된 양 선수는 보다 철저히 탐색전으로 돌입했고 제이크 쉴즈도 울고 갈 지루한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페인트를 주고 제 아무리 타이밍을 찾아봐도 공격하기가 부담스러운 두 사람. 심지어 톰슨은 사우스포를 들고 나와 오소독스인 우들리와의 거리가 좀 더 멀어졌고 5라운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심의 펀치가 터지며 우들리가 벨트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UFC 역사상 최악의 타이틀전을 만들어내며 챔피언의 기회를 놓쳐버린 톰슨. 1983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이기에 또다시 타이틀전에 도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는데요. 그는 로리 맥도날드와의 경기와 매우 비슷한 양상으로 마스비다를 꺾으며 체면 실해를 했으나 패더급 경기 경험도 있는
있는 앤소니 패티스에게 정말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업셋을 선물하며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한 데런 틸에게 다소 논란이 있는 판정으로 패배하며 이제는 톰슨도 내리막길을 걷는가 했지만 최근 빈센테 루케와 제프 닐이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타격가들을 제압하며 다시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는 건재한 기량을 보여주며 UFC 웰터급에서 모두가 상대하기 꺼려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기 외적으로도 트래시 토킹이나 작은 스캔들마저 일으키지 않으며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에게 가라데를 가르치는 등 그야말로 무도인다운 행실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생기고 성실하기까지 한 스티븐 톰슨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가라데 스타일을 들고 나와 옛것의 강력함을 증명해내며 UFC 웰터급에서 타격 능력만큼은 1인자의 자리를 굳히고 있는 스티븐 톰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약점을 보완하고 MMA에 맞게끔 수정하면 어떤 무술이더라도 케이지 위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레슬러들이 강세인 요즘 스티븐 톰슨 같은 타격가들이 살아남는 게 종합격투기의 재미를 위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